특정 법인을 활용하는 비법. 사업에 몰두하다 보니 주식 증여 시기를 놓쳤고 지금 주식 증여를 하려니 회사가 커져서 주가가 너무 높네요. 그래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이용하려다 보니 업무 무관 자산 그리고 업종 변경에 따른 유지 조건 등 이것저것 걸리는 문제가 많고 절세하며 증여할 방법이 이제 없나요? 안녕하십니까. 강소기업 내비게이터 이기호 팀장입니다. 오늘은 특정 법인을 활용한 가업 승계 전략 중에서 이제 초과 배당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업 승계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쉽게 해보겠습니다. 가업 승계란 뭔가요? 부모의 회사, 즉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전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돈 받고 주는 것입니다. 즉 양도죠. 주로 타인 간에 이루어지고 세금은 양도한 사람이 그 차액에 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공짜로 주는 겁니다. 증여죠. 주로 가족 간에 이루어지고 증여 이익을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상속 증여에 대한 일반 세율은 이렇습니다. 1억에서 30억까지, 그 다음에 10%부터 최고 세율은 50%까지 나오게 됩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일반 상속과 증여를 하려고 했더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들이 이제 가업 상속 공제라든가 증여세 과세 특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려니 이것저것 걸리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요즘 많이 선택하시는 것이 바로 특정 법인을 활용한 가업승계 전략, 즉 증여 전략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특정 법인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뭐 다른 말로도 많이 쓰이는데 이 특정 법인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법령을 근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 보유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을 특정 법인이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A 법인과 B 법인이 있는데 좀 더 쉽게 개념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법인의 지배주주들이 B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면 B 법인을 A 법인의 특정 법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조금 쉽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들이 이제 뭐 가족법인, 또 자녀법인, 홀딩스 이런 말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 특정 법인을 통한 가업승계가 어떤 것인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가업승계는 말씀드렸죠. 부모가 가진 회사, 기업 또는 자산을 자녀에게 이제 이전시키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이 방법은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이고 세금이 다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특정 법인을 이용하면 이렇게 되죠. 간접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세금이 좀 더 적게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즉 회사를 자녀에게 직접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 법인을 세워서 법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전시키는 것, 이게 바로 특정 법인을 통한 가업승계 방법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은 초과 배당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풀어 나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초과 배당, 즉 차등 배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차등 배당이 실익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차등 배당이라는 게 뭐냐면 또 뒤에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지만 부모가 배당받아야 할 그 몫을 부모가 포기하고 자식에게 배당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배당해 주는 것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배당했을 때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중에 큰 것 하나만 물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1년부터 세법이 바뀌어서 이제 두 가지 다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접적인 초과 배당은 실시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특정 법인은 초과 배당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특정 법인을 이용해서 이 초과 법인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과 배당에 대한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 2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다 읽으면 복잡하니까 주요 문맥만 읽겠습니다.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본인이 지급받은
지급받을 배당금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최대 주주 등의 특수 관계인의 복잡하죠.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받은 금액을 그 최대 주주 등의 특수 관계인의 증여자산 가액으로 한다. 읽는 저도 힘듭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죠. 네. 자, 주식회사 정엘의 아버지가 80%, 그 다음에 자녀가 2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억을 배당한다고 했을 때 이제 상법 464조 이익배당의 기준이죠. 이익배당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각자가 가진 지분율에 따라 한다. 즉 지분율, 주식 보유 수, 지분율에 따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부모는 2억의 그 80%이기 때문에 28에 16, 1억 6천을 배당받게 되어져 있고요. 자녀는 2인은 4천만 원을 배당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본인이 받을 배당을 포기하고 자녀에게 1억 6천을 주게 되는 것이 초과 배당이죠. 이럴 때는 자녀는 이에 대한 배당세도 내야 되고 1억 6천에 대한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도 내야 된다는 것. 이것 때문에 개인이 직접, 자녀가 직접 초과 배당을 받는 것은 실익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실행하고 있지 않고 있죠. 그런데 법인은 이 배당에 대해서 법인은 내는 세금이 법인세잖아요. 법인세 플러스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특정 법인을 통해서 초과 배당을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특정 법인이 초과 배당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봐야 되잖아요. 근거는 법인세 포괄주의에 근거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자, 포괄주의는 어떤 거냐면 원천에 관계없이 법인의 이익이 발생해서 순자산이 증가했다면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순자산 증가설이고요. 법인세가 이 포괄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예를 들어보면 법인이 이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이익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목적 이외에 가령 예를 들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이 난 것이라든가 이익이 났다든가 아니면 예적금을 통해서 이자 수익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 다 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다 과세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열거주의, 그러니까 개인소득세는 열거주의를 선택하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이익에만 과세하는 것, 이 소득 원천설입니다. 개인소득세가 이 열거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잠깐 예를 들어보면 이제 개인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 뭐 운동기구라든가 집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무슨 옷 같은 거, 의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근마켓을 통해서 팔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소득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소득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열거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법인은 포괄주의를 선택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정 법인에 대해서 초과배당, 즉 뭐 증여세를 동시에 그러니까 증여세와 법인세를 다 내지 않고 법인세만 낼 수 있는 근거는 이렇죠. 법인이 얻은 이익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증여세 납세 의무는 없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특정 법인에게 초과 배당이 가능하게 된 것이고요. 제가 가로쳐서 써놨지만 여기에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당을 받게 되면 법인은 이것이 입금이 되는데 입금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당하게 됩니다. 세금을 내는데 법인은 법인세를 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내국법인 수익 배당금의 입금 불산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 수익 중에서 일부를 입금으로 잡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이렇게 돼 있죠.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중 제1호의 금액에서 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제1호고요. 2호는 이제 법인이 대여한 있죠. 그러니까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복잡하기도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즉 피출자 법인에 대한 출자 비율, 이게 복잡한 내용인데 아까 제가 특정 법인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A 법인의 주주들이
B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갖고 있을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자, 그러면 B법인이 A법인의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자녀법인이죠. B법인이 A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갖고 있을 경우 입금 불산일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 이상 50% 미만일 경우에 무려 80%가 입금 불산입 되고요. 그 다음에 20% 미만은 그래도 30% 입금 불산입 됩니다. 자,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A법인이 B법인에 3억을 초과 배당합니다. 자, 이럴 때 A법인의 주주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냐면 아버지가 70%, 어머니가 20%, 그 다음에 B법인의 증여를 10% 해줬어요. 그래서 B법인이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A법인이 B법인에게 3억을 초과 배당했죠.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지분율과 입금 불산입률에 따른 B법인의 입금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먼저 50%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는 100% 입금 불산입 한다고 했기 때문에 3억에 대한 100%다 빼주면 입금은 0이 되고요. 20% 이상일 경우에는 아까 80% 입금 불산입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3억의 80%는 얼마인가요? 38에 24, 2억 4천 빼면 6천만 원만 입금으로 잡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 미만일 경우는 30% 입금 불산입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3억에 30%면 3, 3은 9, 9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2억 1천만 원이 입금으로 잡히게 됩니다. 지금 예로 든 이 법인은 10%였기 때문에 20% 미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2.1억을 입금으로 잡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법인은 세금을 내야 되죠. 얼마를 내나요? 50%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되고요. 20% 이상일 경우에는 6천이면 대략 10%니까 600만 원 내시게 될 거고 20% 미만인 경우에는 2억 1천만 원이니까 뭐 2억에 대략 10% 하면 2천만 원 정도의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예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정 법인의 증여 의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에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면 특정 법인이 다음 각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 보유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1, 2, 3, 4번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그 다음에 2, 3번은 이제 고조가 거래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4호는 1호로부터 3호까지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또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A법인이 B법인에게 3억을 배당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거꾸로 이번에는 A법인이 아니라 특정 법인인 B법인의 주주 구성을 보겠습니다. 주주가 A, B, C 3명인데 40%, 30%,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주주 증여 간주 금액은 이렇게 되죠. A 주주는 3억의 40%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3, 42, 1억 2천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B는 3억의 30%니까 9천, C도 역시 마찬가지로 9천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것을 이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또 두 번째입니다. 특정 법인의 증여 의제 중에 이제 아까 증여받은 금액이 나왔는데 아까는 처음에는 법인세만 내고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외 금액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5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정 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 이익이 얼마요?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모두에게 다 증여의제로 간주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1억 원 이상인 경우만 한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 다시 이 상황으로 돌아와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C 주주인데 제가 B라고 잘못 적었네요. C 주주가 있는데 이 중에 그러면 증여의제에 해당돼서 증여세를 낼 주주는 한 명밖에 없죠. 네, A입니다. 1억 이상이었기 때문에 1억 2천이기 때문에요. 1억 이상이 됐기 때문에 1억 2천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여기서 1억을 넘은 금액 2천만 원에 대해서만 내는 게 아니라 이상이 돼버리면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전부 다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자,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법인이 모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에는 각 주주별로 얼마를 배당받았는지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계산 금액이 1억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1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이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특정 법인을 활용한 가업승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초과 배당에 대한 것만 제가 조금 따로 감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고민을 말씀드렸지만, 자, 이 특정 법인을 통해서 어떤 해결을 할 수 있냐면, 즉 1번 특정 법인을 이제 설립하셔야 되겠죠. 설립했을 때 업종 및 그다음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인들은 이제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깡통 법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업을 영위를 안 하고 그냥 배당만 받아서 운영하는, 아니면 부동산을 사서 부동산 임대 수익만으로 운영되는 그런 법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법인세는 어떻게 과세가 되죠? 법인세는 2억 미만은 9.9%, 2억에서 200억까지는 20.9%의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 비록 여기 입금이 2억 미만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배당으로만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부동산 임대 수익만으로 유지가 될 때는 세법이 바뀌어서 20.9%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법인세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법인을 잘 영위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원 및 주주의 구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주의 구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주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배당을 받은 금액이 1억이 되지 않도록, 1억 미만이 되도록 잘 설정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주주 구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초과 배당 실행 시기하고 그 금액을 맞춰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배당으로도 그 모 법인의 자산을,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을 특정 법인으로 이전시킬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 법인의 매출이라든가 뭐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특정 법인으로 이전해서 자연스럽게 가업승계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복잡한 영역이기 때문에 컨설팅을 통해서 자문 드리고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정 법인을 활용한 가업승계 전략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초과 배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핫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가족법인, 그다음에 뭐 자녀법인을 통한 것들이 이제 내년에 개정되는 세법 때문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절판이 되는 거죠. 올해까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초과 배당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